브라이튼 S500 같은 경우는 풀 GNS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나의 위치를 공유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수정박입니다. 2022년 가장 먼저 새로운 자전거 속도계 모델을 내놓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브라이튼, 그리고 새 모델은 S500입니다. 작년 한 해 브라이튼은 많은 모델을 내놓았고 가성비 좋은 모델로 많은 판매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나온 S500은 현재까지 나온 브라이튼의 모든 장점과 추가로 불편했던 점까지 보완한 모델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 15, 320, 420, 750, 860이라는 네이밍을 사용했어요. 이번에 나온 S500은 420과 750 사이 모델이냐? 아닙니다. S, 스페셜, 스피드, 스마트, 차로 치면 벤츠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이런 식으로 가지만 고성능 모델은 C63 AMG 이런 식으로 AMG를 붙이듯이 이번 브라이튼의 S 시리즈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뉴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를 까보겠습니다. 브라이튼 S500 모델이 있고요. 구성품은 알루미늄 속도계 거치대, 스템 핸들바에 고정시킬 수 있는 마운트, 고정끈,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C타입 충전 케이블입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S500부터는 C타입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다른 전자기기들과 케이블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지원상에는 추후 실리콘 케이스도 같이 동봉해 준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받은 제품에는 실리콘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그럼 겉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420과 거의 동일합니다. 스펙상 크기는 가로 51mm, 세로 83.9mm, 그리고 폭 17.4mm, 무게 같은 경우는 87g입니다. 420 같은 경우는 68g이고 750 같은 경우는 93g입니다. 750과 420 그 사이 무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420보다는 조금 두껍고 750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가로폭은 비슷하지만 세로는 조금 짧은 모습입니다. 750 같은 경우는 2.8인치 풀컬러 터치 디스플레이지만 S500은 그보다 조금 작은 2.4인치 풀컬러 터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성 장치와 LCD 해상도는 전작에 비해 훨씬 향상되어 부드럽고 마치 휴대폰과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전원, 랩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 스타트 스톱 및 페이지 버튼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전면부 상단에는 조도 센서가 있어서 주변 밝기에 따라서 속도계 화면을 잘 보이게 자동으로 밝기 제어를 해줍니다. 750 같은 경우는 조도 센서가 없어서 밝기 조절을 따로 해주거나 핸드폰으로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S500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한 모습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기존 브라이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5핀 타입이었어요. 하지만 S500부터는 C 타입으로 충전 단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치대를 거치하는 날개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이 날개 부분을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또한 특히 날개 부분은 쓰다 보면은 이 부분이 약해져서 잘 부러집니다. 이 부분 때문에 또 AS 보내고 이 뒷판을 또 전체적으로 갈아야 돼요. 이렇게 돈 날리지 않게 이 부분만 따로 빼서 스페어 파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건 다른 속도계 제조사들에서 볼 수 없는 상당히 좋은 시도입니다. 또한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 날개 부분을 빼서 가민 현식이 어댑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페어 파트로 또 출시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민 마운트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 가민 어댑터를 꽂고 기존에 쓰시던 가민 마운트에 그대로 브라이튼용으로 어댑터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쓰시던 가민 속도계 거치대 그대로 브라이튼을 거치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품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라이튼 랭귀지 선택이 있네요. 우선 처음 느껴지는 이 터치감이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보십니까? 우선 세팅을 하고 750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한국어 선택하시고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화면 전환도 부드럽고요. 자, 여기 750이 있습니다. 조도 센서가 있어서 밝기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설정을 눌러주고 750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 750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부드러워서
놀랐어요. 다른 기존의 속도계에서 볼 수 없는 터치감과 빠른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S500을 만져보니까 750이 완전히 이제 구형 속도계처럼 느껴집니다. 확실히 부드럽고 해상도 또한 높아서 핸드폰 화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제품의 UI 자체는 750과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느껴지는 터치의 부드러움과 화면 헤르츠가 늘어난 것이 조작할 때 끊어짐이 없이 부드럽게 화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어플을 이용해서도 모든 조작을 할 수 있고 어플을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니까 처음에 브라이튼을 받아보셨다면 가장 먼저 핸드폰에서 브라이튼 액티브 앱을 깔아줍니다. 자,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브라이튼을 눌러줍니다. 화면 하단에 브라이튼 액티브가 있죠. 이걸 설치해 줍니다. 네, 이렇게 브라이튼 앱 설치가 끝났다면 열기를 눌러줍니다. 처음 이제 브라이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해줄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면 기기와 페어링을 해라는 말이 나와요. OK를 눌러주고, 자, 액세스 허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장치 추가를 눌러줘요. 자, 그러면 근처에 있는 브라이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브라이튼을 750, 그 다음에 S500 둘 다 켜놨기 때문에 두 개가 잡혔어요. 저는 S500을 클릭해서 페어링 시켜주겠습니다. S500 시리즈 핵심 기능 중인 하나인 클라임 챌린지 메뉴가 설정에 자전거 세팅, 바이크 세팅, 운행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정의 추가를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기기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모든 메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S 시리즈는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이라서 따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라는 그런 알람은 없습니다.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세팅, 그리고 들어가면은 디스플레이 설정을 통해서 페이지 화면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내비게이션, 그리고 내 루트, 그 다음에 워크아웃, 운동에 대한 설정도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플을 깔아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저처럼 실내에서 제품을 켜셨다면 GPS 수신이 안 된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건물 내부에서는 신호가 안 잡히니까 GPS를 이용한 설정이나 내비게이션 이용은 반드시 밖에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밖에 나가서 GPS를 잡아 볼게요. 네, 이렇게 인공위성 표시가 있죠. 이러면 이제 GPS가 잡힌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시간 세팅도 변경이 됩니다. 밖에서 한 30초, 길게 한 1분 정도 가만히 서 계시면은 GPS 수신이 가능합니다. 브라이튼 GPS 같은 경우는 어떤 위성을 잡을 건지 설정이 가능해요. 바이크 세팅에 가서요. GPS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풀 GNS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GPS, 러시아의 그로나스, 중국의 베이두, 일본의 QGSS, 유럽의 갈릴레오, 총 5개 위성 신호를 받아서 가장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 줍니다. 자, GPS를 보면은 어떤 GPS 신호를 받을 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풀 GNS 시스템을 잡도록 설정했어요. 보면 최고 정확도로 떠 있죠. 5개를 다 잡으면 상대적으로 배터리 소모가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정확도를 보면 이렇게 GPS, QGSS, 갈릴레오, 그로나스 신호를 잡거나 아니면 그로나스 지도를 빼고 중국의 베이두 위성을 잡는 세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팅을 최저로 줄이면 GPS, 그다음에 일본의 QGSS, 그리고 유럽의 갈릴레오 신호를 잡는 게 있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베이두 위성을 함께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이두 위성 같은 경우 이제 한국하고 가까워서 가장 높은 신호 수신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정확한 신호를 다양하게 잡고 싶다 그러면 풀 GNS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위성을 다 잡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GPS 세팅을 별도로 조작할 필요 없이 바로 이용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뒤로 눌러주면요. GPS 시스템 밑에 속도 우선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속도 우선 메뉴를 누르면 어떤 순서를 우선적으로 속도를 측정할 것이냐 이런 세팅인데요. 보통 스피드 센서를 달면은 이렇게 스피드 센서를 우선으로 하고
스피드 센서가 없거나 고장이면 그 다음에 이렇게 GPS 신호를 가지고 속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피드 센서가 꼭 필요하냐 이런 건데, 꼭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있으면 더 정확한 속도 측정이 가능하고, 날씨나 터널 등 신호가 끊길 수가 있는 지형, 그리고 실내에서 평로라 트레이닝 할 때도 속도 센서가 있으면 속도 측정이 가능한 이점이 있어서, 저 같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스피드 센서를 나중에라도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속도계를 구매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능과 브라이튼 S500만의 특화된 기능,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계를 구매하시면 이제 기존의 센서나 스마트 로라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기들과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요, 센서를 눌러줘요.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센서나 파워미터를 연결시켜 줍니다. 자, 지금 케이던스 센서가 달려있죠. 케이던스 센서를 스캔합니다. 센서를 스캔할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인식이 안 되겠죠. 한번 굴려줘요. 자, 이러면 이제 케이던스 센서가 잡혔습니다. 연결시켜 주고요. 자, 체크 표시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런 스마트 트레이너는 또 트레이너를 연결시켜 주는 항목이 있지만 파워미터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를 눌러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파워미터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면요, 자, 이렇게 파워미터가 뜨죠. 실제로 파워미터 있는 분들은 실제 파워미터를 연결시키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스마트 로라를 파워미터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스마트 로라를 파워미터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탭이죠. 전자변속을 눌러주고 연결시켜 줍니다. 이 탭도 연결됐습니다. 뒤에 가민 라이더가 있으신 분들은 레이더도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바이크이신 분들은 이렇게 이바이크를 연결시켜주면 화면에 이제 배터리 잔량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센서를 연결시켜 주셨다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 페이지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브라이튼 7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12개의 그리드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브라이튼 S500 같은 경우는 액정 크기가 작아지면서 10개의 그리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설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전거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1, 2, 3번 자전거 총 3대의 자전거를 세팅할 수 있어요. 보통 많이 쓰는 게 1번 자전거죠. 1번 눌러주신 다음에 운행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페이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총 4개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간편하게 이제 1번 페이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6A로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보면 아래 위에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그리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 뭐 7A 또는 이렇게 6A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A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7A를 눌러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7개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도 각각의 화면에 어떤 정보를 띄울 건지 설정이 가능해요. 자, 방법은 화면을 길게 눌러줘요. 그러면 붉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요, 이제 이 범주에 어떤 정보를 넣을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7A죠. 제일 위에 화면을 좀 크게 했어요.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그래프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클릭하시고요. 자, 스피드 링이죠. 속도를 링처럼 보여준다, 이 뜻입니다. 이런 그래프 화면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라이딩을 좀 더 재밌게 할 수가 있었어요. 스피드 링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자동차 계기판처럼 속도 게이지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서 저는 무조건 제일 위에 상단에 하면은 이렇게 스피드 계기판을 설정해 줍니다. 나머지도 경사도, 고도, 그리고 파워미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파워값, 그리고 전동 구동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앞뒤 기어비 화면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2페이지, 3페이지에도 각각의 다른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면, 실제 라이딩 버튼 한번 오른쪽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 메뉴로 들어가고 싶다 이러시면 아래에서 위로 간단하게 쓸어 주시면
라이딩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도 다른 뭐 설정 값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바이크 1번을 눌러주면 현재 라이딩하고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의 또 특화된 기능 중에 하나죠. 빠른 상태 창입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을 한번 클릭해주면 자, 현재 시간, 배터리 잔량, 그리고 연결된 센서 이렇게 간단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런 빠른 상태 창이 은근히 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게 또 브라이튼에 특화된 기능 중에 한 개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30%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런 화면이 없어서 몇 프로 남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까지 표기해 주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료를 해볼게요. 자, 라이딩 종료를 누르고 이거를 저장할 건지 버릴 건지 그리고 다시 계속할 건지를 눌러줘요. 우선 쓰레기통에 저장하지 않고 버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이튼 S500에서 핵심으로 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임 챌린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확인은 설정에서 바이크 세팅에 들어가면 운행 설정에서 클라임 챌린지 기능을 자동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 자동으로 놔두시면 자동으로 클라임 챌린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내가 가고 있는 오르막 또는 내가 설정한 오르막에 대한 코스 정보를 알려줘서 현재 몇 미터 남았고 조금 몇 미터 상승하면 이 오르막이 끝난다 이런 정보를 알려줘서 어필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써봤어요. 막상 써보니 이게 막연하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오르막을 오르는 것보다 훨씬 재밌게 어필을 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기능이냐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정말 재밌는 기능입니다. S500 같은 경우는 스마트 로라와 호환성이 굉장히 좋고 용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속도계입니다. 자신이 주로 가던 곳 또는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 여행 때 이 코스를 가야 되는데 사전 탑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어떻게 기능을 이용하냐면요. 먼저 휴대폰을 꺼내줘요. 자, 아까 브라이튼 어플이 있죠. 브라이튼 어플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내비게이션, 내 루트, 내 워크아웃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내 루트를 먼저 눌러줘요. 네, 지금 이건 저희가 테스트로 미리 만들어 놓은 코스예요. 자, 1과고라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어필 길입니다. 1.5km의 거리를 올라가는 오르막 코스예요. 고도 정보도 나타나주고 턴 인포, 그러니까 좌측 우측 또는 턴에 대한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정보도 알려주고요. POI 같은 경우는 이제 근처에 약국이나 편의점 이런 게 있다 알려주고요. 오르막 코스도 알려줍니다. 자, 이 코스를 브라이튼에 넣어서 브라이튼을 이용해서 가상 라이딩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 전에 스마트 트레이너가 있으신 분들은 코스를 눌러주고 스마트 트레이너를 눌러줘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이 있죠. 네, 이렇게 스마트 트레이너 정보가 뜹니다. 클릭을 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핸드폰에서 가상 라이딩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불러왔던 1가고 코스를 가상 라이딩을 한번 해볼게요. 코스를 눌러주고 스마트 트레이너를 눌러줘요. 그리고 가상 라이딩에서 아까 저장됐던 1가고 코스가 있죠. 1가고를 눌러주고 스타트를 눌러줘요. 자, 그러면 1가고 라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 모드로 변경됐죠. 자, 운행 시간도 나옵니다. 여기서 데이터 넘기는 페이지를 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파워, 속도도 보여줘요. 경사도도 보여주고요. 실제 도로 기반으로 이 가상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와, 이거 바로 저항이 걸립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코스가 이제 나오거든요. 바로 힘들어지네요. 다른 화면에 있다면 내비게이션 정보도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도 이렇게 56m 앞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라 표시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가상의 라이딩 그리고 가고 싶은 코스를 미리 여기 저장해서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GPS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GPS를 연동시키면 실내에서 라이딩 할 때도 클라임 챌린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실제 라이딩을 한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에 클라임 챌린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걸 클릭하면 오르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클라임 챌린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클라임 챌린지 기능 같은 경우는 현재 실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라이딩 하면서 실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또 나중에 롱텀 리뷰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를 선사해주는 기능입니다.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대박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있어요. FTP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이제 내 워크아웃을 만들어서 굳이 G프트나 다른 유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브라이튼 워크아웃을 이용하면서 또는 훈련 코스를 정해서 타시면서 TV나 다른 뭐 영화도 보시면서 훈련도 가능합니다. 속도계라고 꼭 밖에서 쓰는 것만 아니라 이제 실내에서도 자전거를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속도계입니다. 브라이튼의 또 가장 강력한 이점 중에 하나죠.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핸드폰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음성으로 간단하게 내비게이션 설정도 할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눌러주고 음성 명령을 위해서는 이 마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대화로 입력하기. 해운대 해수욕장. 네, 이렇게 해운대 해수욕장이 뜨죠. 클릭을 해주면 이제 길 안내, 목표 지점이 떠요. 여기에 한 번 더 내비게이션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클릭해주면 내비게이션 모드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실내라서 GPS가 없음이 뜨죠. 밖에 나가면 바로 길 안내가 시작됩니다. 또는 이렇게 핀을 찍어서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모드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라이튼 어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목적지를 검색해서 해운대, 자 여기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클릭했죠.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면 여기서 이제 기기 전송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라이튼에 바로 기기 전송이 되고 내비게이션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속도계보다 내비게이션 조작이 쉽습니다. 네, 지금 밖에 잠깐 나왔는데요. 브라이튼 S500의 또 하나의 막강한 기능이 한 개 또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트랙이란 기능인데요. 라이브 트랙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가 실시간으로 가고 있는 길을 라이브 트랙 공유 설정을 한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같이 라이딩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면 이제 먼저 앞서 나가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뒤처지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급 상황에서도 우리 같은 지인에게 내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막강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라이브 트랙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브라이튼 어플을 켜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라이브 트랙을 눌러줘요. 위치 공유가 꺼져 있다면 위치 공유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라이브 트랙을 함께 이용할 사람의 이메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동 발송을 눌러주고 여기 보시면 상태 초대 메시지 다음의 인원에게 공유가 되어 있죠. 이제 저는 일단 저희 회사 이메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줘요. 자, 그리고 초대 메시지 아무거나 넣고요. 상태를 켜줘요. 그리고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이제 라이브 트랙을 시작. 오케이. 네,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실제 이제 브라이튼에서 제가 라이딩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라이브 트랙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라이브 트랙이라고 뜨죠. 라이브 트랙 같은 경우는 내가 공유한 사람이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메일에 들어가면 브라이튼 스포츠가 나와요. 여기서 라이브 트랙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라이브 트랙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내가 어디서 라이딩하고 있고 속도, 거리, 그리고 라이딩 시간 같은 게 다 나옵니다. 자, 움직여 볼게요. 우선 네, 현재 이렇게 브라이튼을 켠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이딩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움직이고 있는 정보를 지도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오토를 눌러주면 정확한 위치가 표기되죠. 플러스 눌러주면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에서 오토를 눌러주고, 자, 오토를 눌러주면 내 위치 값을 보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눌러주면 얘가 지금 이 경로로 5.3km의 속도로 0.1km, 100m 이동했다. 브라이튼 S500 같은 경우는 풀 GNSS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나의 위치를 공유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이제 라이딩 하다 보면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낯선 곳에 가면은 전화로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라이브 트랙을 이용하면은 정확한 나의 위치를 1m 이내 단위로 잡아주기 때문에 서로 헷갈려서 못 찾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갈 때 나의 친구, 가족, 애인에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해외 나갈 때 그렇죠. 이런 라이브 트랙을 이용해서 내 이제 라이딩 시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면은 걱정도 덜하고 지인들에게도 내 라이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멋진 기능입니다. 이 라이브 트랙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 시리즈 중에서는 현재 S500에만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브라이튼 S500의 기본 정보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S500을 쓰면서 많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클라임 챌린지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호환성까지 이렇게 많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실제 어떤 느낌을 느꼈고 좋은 점이 어떤 건지, 혹시나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이런 롱텀 리뷰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브라이튼 S500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후 영상 제작에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이튼 S500 같은 경우는 저희 잔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으니 아래 하단부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라이튼 S500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